경찰도 가정 불화가 원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불화, 가정 불화. 피해자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금일 진행된 피해자 조사에서 범행 동기는 가족 간의 불화에 의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진술을 회피하는 상황이고 총기 제작 관련 파이프 등 자재들을 구매 후 공작소에서 용도에 맞게 잘라 제작하였고 사용된 총알은 과거 오래전부터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었다는 진술이며 피해자 주거진의 인화성 물질 설치 관련 피해자가 직접 연구하여 사제 총기를 제작하는 과정도 있었고 사제 총기가 한두 자루가 아니라 수십 자루가 있었다, 십수 자루가 있었다는 경찰의 설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이혼이 이 사건의 발단이었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산탄이라는 사제 총기에 들어가는 이 총알을 20년 전부터 갖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양은경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계획 범죄가 아니냐 그런 추정이 상당히 지금 유력하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좀 보면은요, 당시에 이 지금 가해자의 생일날이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일부러 아버지를 위해서 생일상을 차린 거죠.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은 이제 그 감고 있는데 이 송도 아파트로 왔어요. 네. 아들이 사는 집으로 와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한 9시 반쯤에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하고 나갔다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 총을 세 자루를 가지고 들어와서 아버지가 아들만 겨냥해서 쏜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 이게 굉장히 정말 잔혹한 범죄인 게 손주도 있고 며느리도 있었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아들이 총을 맞고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그걸 또 본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아들만 겨냥을 했다는 것은 이 범죄가 상당히 준비된 범죄고 계획적인 것이고 아까 그 가족 간의 불화라고 했지만은 뭔가 오랜 동안의 감정이 쌓여서 이루어진 그런 범죄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자리에 가해자인 아버지 그리고 이제 숨진 피해자인 아들 그리고 며느리 그리고 2명의 손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손주는 미취학 아동,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가 어린 아동 2명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며느리의 지인까지 지금 6명이 인천의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식사를 하고 9시 30분쯤 저 사건, 총격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사제총을 가져온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산탄 2발을 발사하고 한 발은 현관문 쪽으로 향했다라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김성태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아는 이 범죄 심리학자가 있는데 범죄 심리학적으로도 이런 형태의 지금 현재 이 엽기적인 사건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자식들이 부모님이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보험이라든지 유산 상속 이런 걸로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부모님을 살해한 경우는 너무나 많고 허다해요. 그렇지만은 이 부모가 그러니까 특히 자식을 갖다 살해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 내용을 좀 제가 여러 형태로 좀 얘기를 들었는데 이 아들 살해한 이분은 이제 도봉구 쌍문동에 그러니까 70평대 아파트를 살고 있는데 그 아파트 명의도 20년 전에 이혼한 그 아내의 명의로 돼 있어요. 전처의 명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전처는 이제 그동안 이혼하고 난 이후에 경제 활동을 잘 했어 가지고 상당히 경제적 기반도 탄탄하게 구축해 있고 지금 이번에 살해된 이 자식이 그 이혼한 아내의 회사의 자회사에 또 이제 쉽게 말하면 경영자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20년 전에 이혼한 아내에게 원한을 오랫동안 그 분노를 가지고 있었던 결국 그걸 삭히지 못한 그 내용을 복수심으로 그러니까 아들한테 그렇게 이 아들은 이제 아빠도 섬겨야 되고 엄마도 또 이혼한 엄마지만은 이렇게 만나고 섬기고 그러니까 이제 이혼한 엄마는 상당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 자식에게 도움도 주고 있어요. 그걸 이제 이 아버지는 거기에 대한 또 상실감, 뭐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제 아들을 살해한 건데 범죄 심리학자 앞에 제가 평소 존경하는 이수정 교수님도 계시지만은
이런 경우가 정말 잘 없대요. 사례를 찾아볼 정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신화에 나오는 그 저 메데시아라는 그 이제 이 여성이 네.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갖다가 죽이려고 하다가 그 아이를 죽인 그런 뭐 사례가 뭐 이렇게 신화에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 복수심이라는 게 그렇게 작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범죄 심리학적으로 이런 사례가 또 있대요. 또 20년 전 이혼으로 시작된 가정 불화로 지금 경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년 전에 이혼을 했을 당시에 뭔가 어떤 그 A 씨, 가해자인 A 씨는 어떤 행동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걸 20년 동안 참고 있다. 전 부인도 아닌 자신의 아들에게 이렇게 지금 김성태 대표님 말씀처럼 복수심에 불타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건 선뜻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네, 뭐 20년 전에도 해코지 할 수 있었을 거고 10년 전에도 해코지 할 수 있었을 거고 네. 그런 이제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보이는데요. 지금 이 그 사건에서는 숨겨진 이제 어떤 피해자의 특이성 같은 게 틀림없이 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네. 이제 지금 뭐 정치과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알려지고 있지 않은데 사람들이 보통 20년이나 사회적인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혼자서 뭐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불안정성을 겪으면서 네. 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은 병원만 안 갔을 뿐이지 아하. 성격상의 여러 가지 문제나 뭐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발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런 극단적인 행동까지 진행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또 한편으로는 갖게 되고요. 그 사이에 이제 분노 조절이나 이런 게 과연 잘 됐을까가 이제 의문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그 확인을 하려면 지금 이분이 오랫동안 도봉구에 살았던 사람이라 네.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이 사람의 사회적인 관계가 어땠었는지 이런 지수를 추가적으로 받는다거나 또는 이제 지금 이렇게 성인이 돼가지고 자녀를 끔찍하게 살해하는 사건은 많지 않지만 네. 아버지가 자녀를 학대 치사하는 사건들은 꽤 많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뭐 다수의 사건들에서 지금 확인이 안 돼서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네. 친부 친자의 관계가 아닌 또는 실제로는 친부 친자라도 의심을 하는 그런 의심이 결국은 아주 오랫동안 사회적인 부적응과 함께 만약에 진행이 많이 됐다면 그게 어쩌면 이 사람의 잘못된 인지의 왜곡을 유발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대목에서 이제 계속 심리적 부적응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네. 아무리 뭐 누구에게 그 가족 구성원에게 불만이 있다 손 치더라도 네. 지금 아이들이 2명이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아직은 이제 학령기도 아닌 미성 아주 어린 그런 이제 뭐 아동들이 그 현장에 있는데 네. 아무리 끔찍한 범죄자라도 아이들 앞에서 저와 맞습니다. 같은 이제 어떤 굉장히 잔인한 행위는 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의 심리적 부적응이 아이들에 대한 뭐 눈꽃만큼의 동정심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진행이 됐다. 이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 아버지가 뭐 끔찍하게 살해됨으로 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어떤 상처가 될 거냐 하는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기는 일반 범죄자도 살인범도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프로파일러가 투입됐다고 하니까 네. 좀 더 조사를 하고 평가를 해가지고 사실은 그냥 단순히 뭐 가족 간 불화 이렇게 해서 그냥 동기를 끝낼 일이 아니고 좀 네. 더 뭐 부적응에 대한 진행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수집을 해야 되는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엽기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뭐 단순 가정 불화로 단정 짓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친부 친자가 아닌 그런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를 아주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채용 부위원장님, 네. 혹시 당시에 아버지가 그 가해자가 술이나 약물을 복용한 흔적은 없었나요? 그런 것도 없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본인의 생일 파티였기 때문에 네. 본인을 축하해주는 자리, 그러니까 뭔가 그 우발적으로 뭔가 갈등이 뭐 심화되는 그럴 만한 자리가 아닌 걸로 지금 예측이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리고 지금 며느리나 다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 이외에 네. 그 사람들이 뭔가 거기서 뭔가 갈등이 일어났다면 아마 경찰을 통해서 그런 상황들이 아마 즉각적으로 좀
대중들에게 알려졌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없는 걸로 봤을 때, 그리고 총기를 미리 준비해 간 걸로 봤을 때 네. 계획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고요. 근데 참 가정 불화라는 게 그렇게 생소한 이슈는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뭐 어느 가정이나 불화 뭐 다 조금씩 갈등은 다 있는데, 그리고 대부분 뭐 금전적 갈등에 의한 뭐 우발적 이런 뭐 살인까지 가는 그 끔찍한 경우도 있긴 했습니다만, 아까 다른 분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성인이 된 자식을 살해하는 행위는 거의 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고요. 보통 이렇게 이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 어떤 결핍, 박탈감, 뭐 열등감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서 그런 것들을 잘 치료하지 못했을 때 이상 행동으로 좀 발현이 되는데, 네. 아마 이혼이 20년 전이면 이혼하기 전까지 그 이전의 기간에도 아마 갈등이 더 심했을 거고, 그럼 거의 수십 년 동안 쌓여온 이 사람의 열등감, 그 결핍 이런 것들이 이런 괴물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근데 대중들이 지금 이야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파일러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수사 결과를 통해서 좀 더 다른 원인들이 좀 나오면 그래도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죠. 하지만 지금은 국민들이 상당히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네. 그러니까 20년 전에 이혼을 하고 난 뒤에 이번에 살해한 이 아들과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 처음에는 그렇게 아들을 그러니까 이혼한 엄마가 키우고 네. 뭐 그렇게 해서 또 엄마하고 실질적으로 관계가 있는 가정 속에서 뭐 자기 생일상을 뭐 우연찮게 차려서 이렇게 간 게 아니고 네. 아들 자기랑 결혼하기 전엔 자기랑 생활했고 이혼한 후에도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생활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커가지고 이제 네. 결혼을 하게 돼서 이제 아버지 분가를 한 아들은 것이고. 이제 따로 인천 송도에 그 따로 사는 거고 자신은 쌍문동 그대로 70평 아파트에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러 범죄 심리학자들도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분이 이제 사제 총기를 제작했는데 네. 사제 총기에 사용한 그 총알 이거는 20년 전에 구매를 했어요. 구매했다는 거죠. 구입을 했어. 그래가지고 자신의 집 창고에 보관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때 이혼 당시부터 아까 이수정 교수님 말씀대로 그 이혼한 아내에 대한 상당한 적개심. 근데 이게 뭐 참 나름 삭히고 했죠. 그동안 뭐 성시훈 우리 변호사 말씀 이야기대로 정신병적 그런 병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네. 예, 없어요. 전혀. 네. 그건 평범한 사람이고 다만 직업은 없어 그냥. 직업 없이. 그러니까 여러 지금 앞으로 수사를 더 해가지고 어제 이상한 경우도 있어요. 어떤 이분이 경우입니까? 이제 아들을 살해하고 나서 경찰에 체포됐잖아요. 네. 그 다음에 내일 12시 되면은 맞습니다. 쌍문동 도부동 집 이 아파트에 내가 사제 포탄물을 설치했으니까 거의 12시에 터질 거야. 실질적으로 경찰 가서 긴급하게 투입된 거. 시한 장치가 된 그 포탄물이 맞습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터졌으면 더 많은 인명이 또 피해를 볼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아들을 죽이고 난 다음에는 또 그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심리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지 참.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정신병력이 없다고 해서 임상 증상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임상 증상이 급속하게 진행이 됐는데 문제는 본인이 정신과적인 진료를 받아야 된다는 병식이 없는 경우에는 정신병력은 안 나오죠. 네. 근데 그런 병식이 없는 경우가 보통 혼자 살면 사회적인 관계가 끊어지면서 그와 같은 임상 증세가 급속히 진행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아마도 피해 망상 등 뭐 뭔가 좀 이렇게 극단적인 분노 조절의 어려움을 유발할 만한 그런 증상을 갖게 만들었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정서가 다 망가집니다. 네. 감정이 망가져요. 그게 결국에는 범행 현장에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아버지를 저렇게 잔혹하게 살해하게 만든 이유가 됐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는 자기의 집에 폭발물을 설치할 때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난 절대 여기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 집이라는 건 사실 인간에게 굉장히 커다란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안식처가 건데 됐죠. 네. 문제는 거기다가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건 난 돌아오지 않는다. 난 죽을 수도 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끝이다. 이런 생각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그와 같은 극단적인 사고는 사실은 합리적인 사고의 테두리 내에서는 상상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제가 아까 뭐 자세하게 얘기는 안 했는데요. 네. 프로파일러들이 정신감정까지는 할 수는 없겠지만 예컨대 지금 이런 사고의 어떤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면담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아낼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가지고 동기를 추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있습니다.